성선재의 초콜릿 토크, 달콤한 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성 교수님이 우리 토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초콜릿 TV로 바꿨는데요. 네네. 네, 초콜릿이 뭡니까? 달콤하죠? 달콤하고 순간 에너지. 에너지를 딱 주잖아요. 네. 말하자면 고전적인 에너지 바죠. 요즘 뭐 청소년들한테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 에너지 바죠. 그렇죠. 네, 에너지 네. 바 이런 게 있는데 초콜릿이 사람이 몽롱하고 조금 정신이 혼미할 때 먹으면 예. 힘을 주잖아요. 당을 높여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상황을 보고 우리 또 국민들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헷갈려 할 때 뭐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드리고 네. 또한 재미도 같이 드리는 그런 일석삼조로 의미로. 초콜릿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드리는 네. 이런 토크를 진행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얘기 한번 할까요? 이거 네. 요즘 보니까 자유한국당 일대 이쪽에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이렇게 합쳐갖고 지금 뭐 엄청난 싸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죠. 선거제도의 그렇죠. 개편 문제에 대해서 예.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천재가 천재도 못 푸는 문제라면서 이게? 지금 정치 구단이시라고 하는 네. 박지원 의원님도 네. 이걸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예. 그럼 기자들도 질문하는 기자들이 심상정 의원에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에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상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당신들도 기자들도 모른다. 몰라도 돼? 그리고 몰라도 돼. 옛날에 정동영 지금 민주평화당 그 대표께서 노인들은 투표할 때 뭐 사람 저 사람 모르니까 투표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엄청난 정동영 의원 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셌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헌법을 전공하고 특히 그러시네요. 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화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떤 선거의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 대부분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 보도자료로 하지 않습니까? 네, 심플해야 돼.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50% 연동제인가? 네, 50% 연동제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는 선거 1년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이 큰 기본 골격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원래부터 생각을 다 여야에서 하고 계셨다면 바로 그 이전에 이미 하셨어야지. 선거의 룰을 게임 룰을 게임하기 바로 직전에 바꾸자고 하면 그것도 선수 중에 한쪽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강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밥줄이 달려있는 문제를 바로 선거 코앞에서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국민들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이 그냥 그 시간 되면은 통과되는 아니에요. 넘어간 상정. 자동 상정. 얘기하는데 3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안건에 올려서 했다 해도 내년 2월경입니다. 내년 2월경에 가서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는 게 올라가서 자동 상정이 되는 거예요. 상정이 될 뿐이지 통과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통과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내년 2월인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별표로 이것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또 내 선거구 없어지면은 난리 나죠. 나는 싫어.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하면 이 선거구제가 다시 이것도 원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뒤면 선거 다음 선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인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줄 안 되는 줄 다 알면서 그렇구나. 협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국민을 조금 무시하는 참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퇴행적 문화죠. 이제 이거를 논의를 좀 더 시간이 작으니까 합의하에서 하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나라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뽑거나 간접적으로 뽑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죠. 대통령은 국가가 어떠한 정부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은 직선 간선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간접 선거로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서 그 뽑은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뭔 일을 해야 그럼요. 된다 얘기지.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대표로 국민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거예요. 미국도 그럼 상원, 하원 전원 다 다 뽑는 거야? 미국은 상원, 하원 전원 다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비례대표 없어요, 미국? 비례대표 없습니다. 영국도 635명 국회의원, 하원 전원 다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프랑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우리하고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도 국회의원은 전원 다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비례대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도 그런 직선으로 모든 걸 직접 뽑습니다. 우리가 알고 현재 참고하고 있는 그 비례대표 연동형이 됐건 이런 어떤 광역형이 됐건 이러한 비례대표를 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형 모델이에요. 근데 독일형 모델이 우리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독일에서 그렇게 이런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히틀러가 광적인 국민의 직접 선거로 해서 독재를 하게 됐어요. 이런 독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건 독재도 뭐 이만저만한 독재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신 시대나 그 이전에 했던 독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 죽이고 주변 국가를 침범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절대적 다수 나치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서독 지역은 미국이, 동독 지역은 소련이 점령을 해서 정치 체제를 자기네 걸 이식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직접 선거인데 그러면 당시 서독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뽑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일당 독재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서 이거를 찢어놨습니다. 한 당이 절대 다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당제 체제를 그쪽에 본인들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당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출연할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지역 당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거기서 나눠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당, 기민당 우리가 뭐 이름도 알기 어려운 몰라요. 이렇게 합쳤다가 저렇게 합쳤다가 뭐 일로 합치고 그래서 총리가 일로 바뀌었다가 저로 바뀌었다 그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독일이 예외적인 거고 다른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직접 뽑습니다.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례대표제로 하긴 예전에 뭐 워낙 이제 많이 했지만 공천 뭐 돈 공천이다 뭐 해서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감수해야죠. 우리 지역에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을 좀 더 국한해서 보면 현재 여야 4당, 자유한국당을 빼놓은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50% 비례대표를 하면 정당이 일단 지역구는 조금 줄어듭니다. 지역구가 유성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대략 나오죠? 현재 나오고 있죠. 유성, 가불이 가불로 나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합치니까 다시.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고 또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이 정당 득표별 비례대표를 합니다. 그걸 50%를 먼저 합니다. 이 50%를 해서 하면 이미 정당 득표별로 해서 이제 주로 큰 메이저 정당과 함께 이제 정의당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그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의 의석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맞아요. 의석이 많이 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누가 이것을 공천합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결국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많이 관여되고 99.9% 예. 플러스 0.01에서 예. 100%죠. 예. 한국당은 아마도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하고 친하거나 자기의 그렇죠. 대권 가도에 예. 도움을 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다 정해지죠 앞에. 그렇죠. 그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예, 맞아.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예. 그쪽에 노동동을 하신 분들에서 그 패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정리가 되면서 특히나 이 사람은 지역구 정치인으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는 데는 좀 까칠하다, 자기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타기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례대표가 50%가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50%는 지역별로 광역별로 해서 연동을 하잖아요. 예. 이른바 석패율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가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대전 지역 같은 데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라면 뭐 예.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검을 또 우리 지역에 예. 검을 중진 국회의원이시니까 박병석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천이 또 되신다고 하면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가깝게 떨어지시면 박병석 의원님의 만약에 가깝게 떨어지시면 일단은 뭐 또 하나의 안전판이 있잖아요. 석패율로 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 네, 비례대표를 대전시면 대전시 단위에서 나머지 50%는 이렇게 해서 전국을 이렇게 시도 단위별로 분할합니다. 아니 출마한 사람은 출마를 하지 출마도 하고 또 여기다 이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구정상으로? 네. 야, 그럼 양쪽 양다리 타면은 뭐야? 여기서 당선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되니까. 또 그런 또.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박병석 의원이 지역구에서 되시면 이제 순번으로 정했던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을 아깝게 떨어지신 민주당에서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고 이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사람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 그러네. 그래도 안 됐어. 옛날에 저기 JP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당시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었으면 되셨죠. 무조건 되는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지역구로 해서 했으면 그러면 되시죠. 이쪽에서는 그 정도는 표를 얻었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 깨나도 되시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건 민의의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선거는 경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면 거기에 경쟁력 있는 분을 출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능대표 우리 사회가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능한 말하자면 정치적인 사람만 있고 국가적인 일을 하는 데는 선거에는 체질이 맞지 않지만 국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그럼 못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고민을 다른 나라도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나 이런 곳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렇게 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은 소수 민족이나 그 다음에 흑인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 일반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거구를 보면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은 민주당이 초강세 지역이에요. 여기는 한 20년, 30년 동안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28살짜리 히스패닉 이런 사람 그리고 웨이터 하던 사람을 여기다 공천하고 그런 청년 그러면 이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또 풀어주는구만. 그렇게 하고요. 시카고라든지 LA,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진보적인 곳에 그런 법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 그리고 그러한 인종 이런 거에서 소수자인 사람을 거기다 배려를 합니다. 당내 공천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도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이제 한 예지만요. 공화당 후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았어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어드밴티지를 준 거 아니에요? 예. 엄청 줬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지 머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시험 봐서 하고 의사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의사의 직업을 대표한다고 수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가 여기 와서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또 프랑스도 보시면 이렇게 그 정치 격변이 많으면 프랑스도 국회의원 다 직선한다고 했잖아요. 예. 프랑스의 국회의원 이번에 보면서 아시잖아요. 마크롱이 나와서 정당을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다수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 양당제가 굳어진다는데 너무나 그 본인 국회의원 당선되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득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다수당이 확확 바뀝니다. 국민에게 직접 심판받아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영국도 원래는 자유당과 보수당이었는데 네. 노동당이 출연하면서 자유당이 몰락했습니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전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선거 때마다 우리는 지금 3당, 4당이니까 누구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왜 공천이 필요하고 그 당이 필요한지. 저는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하는 것도 볼 때 이 한국당은 그냥 하나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합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각자 당이 존재 이유가 뭐 있어? 합당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 그렇죠? 합당을 하든지. 합당을 해서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돼서 하면 결국은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당선되고 나면 각자 생각대로 이 당에서 당선됐으면 그 당의 입장을 또 대변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또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깼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아까 사회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심플하게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이런 것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믿고 따를 수 있죠. 우리 교수님 아주 뭐 강의하듯이 열변을 들여서 그 어렵다는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도 잘 모르겠고 다만 딱 들어오는 거는 우선은 유성 가불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합쳐진다면은 야 유성에서 열심히 뛰는 진동규 뭐 유성구청장 또 박성효 전 시장님 이런 분들 참 힘들겠다. 아니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님은 뒤로 하고 거기에는 당협위원장님이 공식으로 있습니다. 육동일 교수도 육동일 교수도 있고 당협위원장입니다. 박성효 육동일 있고 저쪽에는 이상민 의원. 근데 거기가 지금 유성이 대전에서 지금 20여 명이 지금 머리를 들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성을 지역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역에. 아니 벌써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약하게 보이나? 왜 이렇게 덤벼들어? 이게 참 이제 크니까 거물이 되시면 중진되고 거물이 되면 그 사람을 꺾어야 자기가 한 방에 큰다.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서구 갑은 왜 또 저렇게 조용하냐 이거야. 거기 내리 오선 의원님이신데. 거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죠. 그 여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 우리 성선재 교수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현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지만 뭐 실명도 늘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기 누구지? 저기 누구요? 저기 평화당에 천정배. 천정배 의원도 그분이 서울대 뭐 수석 뭐 판사 뭐 1위 뭐 이런 거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호남이 낳은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호남이 낳은 천재 그분도 자기도 모른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게 왜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에서 400석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될지 안 될지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 그 상대 호남이 낳은 천재가 모르는데 저희 같은 범인이 있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선재 교수의 이 초콜릿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